우리가 이제 흔히 고장난 까마귀, 늙은 고장난 까마귀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난해왔던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은 지금 연방 상원의회에서 공화당의 대표 역할, 원내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서열상으로 이야기하면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에서는 랭킹 넘버 1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한테 과연 유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 공화당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놓고 이야기하면 매우 안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미친 거 아니냐. 이름이 미치 맥코넬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굉장히 맹비난하는 글을 트루소셜에 올렸습니다. 트루소셜에 미치 맥코넬을 비난한 이유가 뭐냐 하면 미치 맥코넬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행사에서 켄터키주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행사라고 하는데요. 근데 예전과 다르게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조금 꺾이고 있는 그런 추세여서 어쩌면은 하원은 이번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상원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다. 상원은 중간 선거에서 좀 승리를 장담하기가 그럼 어려운 상황이다. 반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른 것인데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희가 지금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공화당 의원들의 의지력입니다. 의지력. 우리가 현실이 이렇다라고 판단하는 이야기를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현실은 이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이건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화법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나 힘들지만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요. 적어도 자신의 유권자들한테 그렇게 설명해주고 유권자들이요, 나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가려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치 맥코넬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냥 현실 이야기만 하고 있다. 현재 지금 이렇다. 공화당이 앞서는 그런 분위기가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반반이다. 하원은 아직까지 좀 유리한지 모르겠는데 상원은 지금 잘 모르겠다.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냥 끝날 것 같으면 현실 분석하고 끝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정치인입니까? 그냥 농객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제 보수 농객들도 그거보다는 훨씬 더 잘할 텐데 말을. 의지력을 보여줘야 된다. 현실 정치에서 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이끌고 있는 리더의 입장에서 본인이 의지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이거죠. 트루소셜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올려놓은 글을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망가진 정치꾼 미치 맥코넬이 연방 상원 후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화당 후보들을 공개적으로 폄하하는 것을 허용하는가? 이것은 명예와 리더십에 대한 모욕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써야 한다. 어디에다가 그들의 당선을 돕는데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 된다. 그의 미친 아내와 가족이 중국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돕는데 시간을 덜 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이 부인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일레인 차오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서 교통부 장관 했었습니다. 자기 남편 덕분에 출세해가지고 교통부 장관까지 했는데 나중에 1월 6일 의회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1월 6일 의회 사태 벌어지고 나서 가장 먼저 사표 낸 사람이 또한 일레인 차오입니다. 미치 맥코넬 와이프. 이 둘은 지금 뭐 맥코넬도 그렇고 일레인 차오 전 장관도 그렇고 중국과 아주 깊은 비즈니스 유대를 가지고 있다.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관계들이 중국과 아주 밀접한 그런 비즈니스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건 아버지 때 비즈니스지 나랑 관계없다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발뺌인 것이고 이들은 어쨌든 간에 누명이든 어쨌든 간에 중국 쪽으로부터 굉장한 베네핏과 지원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 쪽과 관련된 어떤 이슈만 생기면은 이 미치 매코넬 부부가 다 같이 그냥 중국 쪽에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하려고 상당히 신경 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한테 많이 보여줬던 그런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매코넬이 민주당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기에는 불충분하지만 너무 빠르다라고 또 비난하기도 했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길래 매코넬이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한번 우리가 현실을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일단은 지금 그 538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538이라는 사이트에 오늘 나온 통계 표시가 바로 이것인데요. 이 통계 표시를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시를 보시면은 일단 왼쪽부터 볼까요? 빨간색 점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100 중에 37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 그러니까 공화당 상원에 대한 지지 혹은 이제 선호도가 37로 나와 있고요. 민주당 상원 의원들에 대한 선호도가 63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정가운데 50선에 와 있는 그 정가운데 몰려 있는 의원들의 숫자이죠. 이거 좀 세보면은요, 둘, 셋, 아홉,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중간, 딱 중도 성향의 민주당 선호가 지금 12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12명이 만약에 공화당 쪽으로 살짝 기울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지금 선호도가 37이 아니라 49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49대 51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뭐 바뀌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은 포기할 숫자가 아니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그러니까 왼쪽의 점도표 중에서도 점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결국은 이 중도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지금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감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미국 지도와 함께 표시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뭐냐 하면은 어느 쪽, 지금 이번에 연방 상원 선거에서 어느 쪽 당이 좀 더 당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표시한 것인데요.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느냐, 공화당 쪽으로 기울었느냐, 뭐 이런 표시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면은 저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상원의원 선거들이 몇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 50대 50 상황 아닙니까? 50대 50 상황에서 현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자리를 공화당 자리로 뒤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들. 원래 처음에는 6, 7개 자리가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최근 들어서는 한 3, 4개 정도 자리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먼저 얘기되고 있는 곳이 펜실베니아주의 메흐멧 오즈 후보 이야기이고요. 근데 메흐멧 오즈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약간 지금 딸리는, 민주당 후보에 비해서 약간 딸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조지아주의 허셜 워커 상원 후보, 조지아주의 허셜 워커 상원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의원이 조금 더 높은 뭐 49대 50 뭐 이런 수준의 차이입니다만은 어쨌든 허셜 워커도 지금은 민주당 후보보다는 조금 낮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이디 벤스 오하이오주의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라이언보다는 훨씬 더 앞서는 것으로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한 자리 더 차지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은 애리조나주의 블레이크 메스터스 같은 경우에는 마크 켈리 현 민주당 상원의원에 대해서 조금 뒤쳐져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분발하면은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이고요. 블레이크 메스터스가 그런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펜실베니아의 맥메트 오즈도 마찬가지고 조지아주의 허셜 워커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지금 박빙의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 안에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포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의지를 내고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이 내놓은 이야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놨다 이거죠. 50대 50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주 균등하게 국가가 갈라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상원보다 하원이 뒤집힐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상원 선거는 주 전체에 걸쳐 있고 후보자의 자질은 결과에 많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상원 선거의 결과는 후보자들의 자질 문제이지 이거는 어느 당을 선호한다 아닌다의 문제하고는 또 다른 얘기다라고 지금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한 발 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후보자 탓이다. 이래버리고 말려는 거죠. 우리가 선거를 하루 이틀 치른 게 아닌데 선거를 치러보신 분들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후보자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와서 투표하시는 유권자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후보자 이름을 보고 찍는 게 아니라 당 이름을 보고 찍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나 왔는데 연방 상원 후보만 찍습니까? 투표용지 딱 열어보면은 주지사부터 해가지고 쭈루룩 다 있는데 그러면은 주지사부터 부주지사 뭐 해가지고 연방 상원 뭐 무슨 장관 거기다가 뭐 무슨 상원 하원 주하원 상원 하원 쭉 하게 돼 투표를 하는데 그거를 일일이 그 안에 있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다 알고 투표를 하겠습니까? 유권자들이. 그냥 공화당 찍기 시작하면 계속 공화당. 민주당 찍기 시작한 사람들은 계속 민주당. 보통 이런 식으로 투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이걸 모르는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미치 맥코넬이 그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이거는 당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후보자들 개인의 자질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공화당 상원 지도자로서는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의지박약의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의지박약의 발언을 지금 해놓고 있게. 그래서 결국 지금 저희가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은 공화당 지도부가 이렇게 의지력이 없는 공화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특히 상원이. 하원은 그래도 좀 의지력이 있어 보입니다만은 상원은 지금 미치 맥코넬이 이 수장으로 있는 한은 죽었다 깨나도 제대로 된 보수당 역할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도부 바꿔야 된다. 이게 지금 미치 맥코넬부터 당장 이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똑같은 538의 이 도표를 만들어냈던 538에서 하원에 대해서는 78대 22로 공화당 쪽이 더 유리한 것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당연히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상원에서 민주당이 더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가 나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 미치 맥코넬과 같은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문제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스스로 지금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걸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의지박약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현실이 어렵다, 현실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현실 파악 제대로 해야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그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 파악한답시고 지금 유리하다 불리하다 야 지금 불리하니까 우리가 이기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할 바에는 아예 리더 자리에서 내려와라. 리더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극복해 나가겠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리더가 돼야 되는 것이죠. 미치 맥코넬의 정치 운명이 이번 중간 선거를 끝으로 그냥 끝나버리기를 저희는 기대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보수당의 승리를 위해서 미치 맥코넬은 없어져야 될 존재다.